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스탄불에서 한 달 동안 산 한 달 살기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스탄불에서 29박 30일을 살았고요. 29박 30일 동안 쓴 총 금액은 292만 4,579원을 사용했습니다. 숙소비가 130만 2,840원, 식비가 119만 8,111원, 쇼핑한 금액이 16만 1,726원, 통신비, 유심비가 13만 2,760원, 2명 기준이에요. 교통비 6만 9,753원, 기타 비용이 있고요. 3만 7,659원, 담배 가격이 있는데 21,730원. 2인 기준으로 29박 30일 동안 쓴 총 비용은 292만 4,579원입니다.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우선은 숙소비가 전체 29박 동안 사용한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숙소는 저희가 딱 이사를 딱 한 번 했어요. 첫 번째 숙소에서 4박을 했고요. 두 번째 숙소에서 25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숙소는 1박에 28달러였고요. 거기가 반지하이더라고요. 사진상에 봤을 때는 반지하인지 몰랐는데 이게 들어가 보니까 반지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숙소를 고르는 기준이 하나 더 생겼어요. 사진에 이제 창문이 있지 않으면 반지하인 거를 충분히 의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숙소에서는 딱 4박을 하고 바로 이동을 했고요. 두 번째 숙소에서는 5박을 예약을 했어요. 이게 저희가 아직 그런 눈썰미가 부족해서 그런지 사진만 딱 보고는 되게 좋다 안 좋다가 확실히 딱 와닿진 않더라고요. 두 번째 숙소는 예약을 한 다음에 좋으면 연장을 하자, 안 좋으면 이동을 하자라는 거였는데 좀 만족도가 많이 높아서 20박을 더 연장을 해서 25박을 묵었습니다. 첫 번째 숙소는 하루에 28달러였고요. 두 번째 숙소는 하루에 35달러였어요. 29박 동안 쓴 숙소비 총 금액은 987달러이고요. 환율이 안 좋을 때라서 130만 2,840원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숙소는 에어비앤비랑 부킹닷컴을 주로 봤어요. 다른 숙소 예약하는 어플에서는 주방을 플러스하는 란이 없더라고요. 에어비앤비랑 부킹닷컴에서 주로 검색을 했는데 필수로 포함을 시킨 거는 주방이랑 무선 인터넷이랑 세탁기 그리고 집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검색을 했고요. 그래서 공동 주방이나 공동 화장실 이런 데는 다 배제를 했어요. 두 번째 숙소 같은 경우에는 이사 바로 하루 전날에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하게 예약을 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숙소는 위치가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 주변에 뭐 밥집이랑 시장이랑 마트랑 뭐 빵집, 치즈가게 이런 곳들이 많아서 저희가 한 달 살기 하기에는 너무 좋은 환경이었고 또 외국인도 거의 없어서 현지인 분들이 되게 친절하셨어요. 지금 에어비앤비 저희가 두 번째 숙소 예약했던 데를 한번 들어와 봤어요. 6월 23일까지는 예약이 다 차 있고 24일부터 26일까지 하면 하루에 62달러입니다. 근데 만약에 똑같이 2박이더라도 7월 6일부터 8일 이러면 74달러로 훅 올라요. 지금 오늘이 23일은 아니고 6월 중순이긴 하거든요. 근데 예약되어 있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예약을 시작을 하면은 좀 저렴해요. 2박을 하면 62달러, 3박을 하면 61달러, 4박 하면 62달러. 좀 이상하더라고요. 길면 길수록 더 저렴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확인했어요. 근데 일주일 하면 55달러 요런 식으로. 저희 갈 때는 5박을 할 때 제일 저렴해서 5박으로 예약을 했고요. 만약에 이 상태였다면 7일을 예약을 했을 것 같아요. 7박을 하면 또 오히려 오르는. 근데 이게 항상 일주일이 항상 저렴한가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주일을 하면은 67달러 이렇게 오릅니다. 예약이 마무리되어 있는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할 때가 대부분 다른 호스트들의 숙소도 저렴했었어요. 총 숙박비는 130만 원 정도를 소비를 했고요. 두 번째 가장 많이 쓴 부분이 식비입니다.
식비는 119만 8천 원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는 뭐 휴지, 세제 요런 생필품은 일부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너무 비중이 적어서 처음에는 생필품을 제외를 시켰다가 식비에 그냥 포함을 시켰어요. 식비가 총 119만 8천 원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서 술값이 41만 1,200원 정도 사용을 했어요. 술을 안 드시는 분은 한 78만 6,800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튀르키예가 좀 술값이 좀 비싼 편이라서 술값이 좀 많이 들었어요. 식비는 우선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눴고요. 외식 비용, 밖에서 음식 또는 재료를 사와서 집에서 먹은 비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고요. 또 외식 중에서 밥 먹은 비용, 카페, 빵 이런 간식 비용, 술 먹은 비용 외식 중에서 이렇게 세 개로 나뉘었어요. 외식 부분을 먼저 보면 우선 밖에서 식사한 비용은 저희가 밖에서 식사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24만 6천 원이 나왔고요. 피자랑 뭐 케밥, 카이막, 그 튀르키예 이제 가정식 같은 반찬 골라서 먹는 그런 식당도 갔었고 그 다음에 쿄프테랑 햄버거 이런 것들을 먹었고요. 간식비는 뭐 아이스크림, 커피, 빵집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간식비는 59,132원이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 술 먹은 비용 10만 8,520원 나왔습니다. 사실 튀르키예 물가가 너무나도 계속 예전보다 많이 올랐다 하지만 리라가 떨어지고 해서 좀 많이 들쭉날쭉한데 저희가 있을 때에는 밖에서 이제 케밥 같은 거 그냥 이렇게 길거리 케밥 이런 거 말고 이런 데서 앉아서 식사하는 비용이 최소 한 사람당 10,000원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식비에서 마도 아이스크림 집에서 한 가지만 골라서 먹는데 25리라 정도, 한 2,000원 그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 같은 경우도 보통 이렇게 커피숍 같은 데서 앉아서 먹는 거는 60리라 안팎이 들어서 커피 한 잔이 한 4,000원 안팎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밖에서 술을 먹었는데 그때 딱 한 번 먹었거든요. 10만 8,528원인데 이때는 데킬라를 마셨는데 데킬라가 350ml 한 병, 별로 이렇게 고급진 데킬라는 아닌 그 술이 900리라 63,000원 정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밖에서 음식을 사갖고 와서 집에서 먹은 그런 비용은 마트에서 음식을 산 비용, 그 다음에 마트에서 술을 산 비용 이렇게 두 개로만 나뉘었어요. 마트에서 음식을 사다가 먹은 비용은 48만 1,000원 정도 되고요. 마트에서 술을 산 비용은 30만 2,757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 마트에서 음식을 산 비용에는 뭐 야채랑 과일이랑 고기, 뭐 치즈, 카이막 이런 것들 모두 다 뭐 우유, 아이란 이런 거 다 먹은 것도 다 포함이 되고요. 조금 많이 나온 편인 게 사실 고기를 되게 많이 먹었어요. 튀르키예가 고기값이 엄청 비싼 편은 아니에요. 한국보다 많이 저렴한데 그래도 한 끼 식사 비용이 야채로만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용이 많은 편이고요. 고기값만 따로 빼보니까 이게 한 16만 원 되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에는 소고기가 1kg에 한 400리라 28,000원 안팎이고요. 양고기가 1kg에 한 500리라 한 35,000원 정도 됐습니다. 양고기가 대부분 소고기보다 조금 더 비싼데 튀르키예가 양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양고기가 진짜 맛있어서 누린내가 정말 안 나고 그래서 양고기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고기값만 16만 869원이 나왔고 그 외에 이제 야채, 과일, 치즈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총 48만 1,000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트에서 술을 산 금액이 30만 2,700원인데요. 저희가 이제 먹은 술은 라크, 보드카랑 맥주랑 와인 요 정도를 먹었는데 와인은 튀르키예에서도 와인을 생산한다고 하고 하는데 제가 뭐 한 10,000원대 이렇게 좀 저렴한 와인을 먹어서 그런지 별로 맛이 없었어요. 라크를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라크는 그 튀르키예 전통 술인데 40도 이상 되는 술이고요. 거기에 물을 넣거나 이제 얼음을 넣어서 이렇게 흔들면 불투명한 색으로 바뀌는 술이거든요. 처음에는 라크를 먹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왜냐면 그걸 한국 사람의 후기를 봤을 때 화장품
맛이 난다 막 이런 말이 있어서 좀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라크가 아주 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못 먹는 거 아니야 해서 처음에는 보드카를 먹었는데 나중에 라크를 먹으니까 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라크, 보드카, 맥주를 즐겨 마셨고, 라크가 좀 비싼 라인도 있고 조금 덜 비싼 라인도 있고, 라크 먹은 것 중에 예니라크라고 있는데 그게 1리터에 589리라, 41,000원 정도 줬습니다. 보드카 중에서는 스미노프를 사봤는데 스미노프가 1리터가 599리라였어요. 41,900원. 맥주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맥주, 티르키예 맥주 기준으로 500ml 한 캔에 2,400원. 그래서 우리나라 카스보다 비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티르키예는 술값이 꽤 비쌉니다. 그 다음은 일반적이지는 않은데 그 다음은 쇼핑입니다. 그래서 쇼핑에 제가 16만 1,700원을 썼는데요. 따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생각보다 너무 추워서 경량 패딩을 샀어요. 그게 1,400리라, 98,000원 정도. 요거 반팔티 간 김에 요거랑 이제 다른 거 하나랑 두 장을 구입을 했는데 31,500원. 또 간 김에 굉장히 얇은 데카트론 바람막이를 옷을 구입을 했는데 그게 또 한 35,000원. 쇼핑은 총 한 16만 1,700원 정도 나왔고요. 그거는 조금 제외시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핸드폰, 통신비입니다. 통신비가 저는 공항에서 유심을 해서, 공항에서는 석 달이라고 했는데 한 달 20기가로 62달러에 구매를 해서 8만 원 조금 넘게 해서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쌤은 탁심 광장에서 또 혼자서 또 나름의 사기를 당해서 45,160원. 한 달 20기가로 했는데 한 달이 좀 안 돼서 끊겼어요. 그래서 또 중간에 통신사 찾아가서 충전을 해서 한 달 20기가 연장하는데 100리라 들어서 7,000원에 연장을 했고요. 통신비는 13만 2,700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버스 그리고 택시, 교통비인데요. 교통비는 69,700원이고 그 중에서 버스비가 67,000원이고요. 택시는 딱 한 번 타서 택시비는 2,750원 들었습니다. 버스는 교통비가 이스탄불이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닌데 좀 교통비는 조금 많이 나온 편이고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이제 공항에서 탁심 광장으로 올 때 하바이스트 버스가 한 사람당 6,000원. 그래서 그것만 12,000원이 들었고요. 나머지는 교통카드 충전한 비용이거든요. 카르트 교통카드 구입을 했는데 구입하는 카드값만 50리라거든요. 3,500원. 근데 저 하나, 쌤 거 하나 해서 두 장 구입을 했고요. 그거는 다 쓰고 나서 여기를 떠날 때 환불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소비하는 금액, 카드값만 3,500원. 한국에 있는 교통카드 되는 신용카드나 그런 것도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교통카드에 잔액이 없어서 그냥 신용카드로 긁었는데 원래는 10리라 700원인데 현대카드로 하니까 40리라 나오더라고요. 2,800원. 그 다음부터는 교통카드를 꼬박꼬박 충전해가지고 다녔어요. 티르키예 분들이 사용하는 카드는 환승이 된대요. 환승 할인이 된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는 카드는 환승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주하고 있던 데가 아주 중심가는 아니라서 어디 나가려면 환승을 하고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럼 기본 2번 버스를 타고 나가고 들어올 때 2번 타고 2층 버스는 조금 더 비쌌고 트레인은 조금 더 또 비쌌고 이런 식으로 좀 가격 차이는 있는데 대충 한 번 탈 때 700원 안팎인데 한 번 갈아타고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면은 한 3,000원 정도의 교통비가 들었으니까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얼레벌레 좀 교통비가 꽤 나오는 편이 되더라고요. 버스비가 생각보다는 많이 나왔다. 아마 중심가 쪽에 거주를 하시면 거의 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구글 맵에서 나오는 교통정보를 보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버스 노선을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단시간, 최단거리로 해서 대중교통 노선을 확인을 해도 실제 그게 최단시간이나 최단 노선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 정차하지 않는 버스를 안내해 놓기도 하고 도착 예정 시간이 나오는데 그건 절대 맞지 않아요. 그거는 맞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버스를 좀 기다리다가 너무 안 온다 싶으면 거기 계신 현지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튀르키예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혹시 튀르키예에서 주로 쓰는 대중교통 검색하는 어플이 있느냐 했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구글 검색을 해서 가는 것이 최선이기는 하나 굉장히 틀린 경우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탄불은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웬만한 곳곳에 지하철, 버스, 페리도 있고 해서 택시를 굳이 이용하지 않고도 대중교통으로 웬만한 곳을 편히 쾌적하게 갈 수 있는 환경이긴 해요. 택시를 저희가 딱 한 번 탔는데 한 3km 정도 되는 거리를 딱 한 번 탔는데 그게 2,750원이 나왔어요. 택시비도 사실은 많이 비싼 편은 아니에요. 아니, 저렴한 편이죠. 한 번밖에 타지는 않았는데 듣기로는 택시가 바가지도 심하고 사기도 심하고 그렇다고 해서 좀 선뜻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가까운 거리 택시를 타기에는 괜찮을 만큼 저렴한 편인데 한 번 타고 다 버스, 트레인, 페리,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비용이 있는데 기타 비용이 37,659원. 근데 기타 비용은 뭐냐면 거의 저희가 이제 아타소이랑 미나네 집에 갈 때 방문할 때 선물한 비용이에요. 그게 37,659원이 나왔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담배입니다. 담배는 21,730원이 나왔고요. 담배는 한 갑에 33리라에서 한 35리라, 그래서 한 2,300원에서 한 2,500원 요 정도 선에서 한 갑을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담배값은 조금 많이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거의 반값이니까. 근데 담배는 쌤이 펴서 이제 구입한 비용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담배가 터키에서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담배였던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의 흡연은 물론이고 이제 밥을 먹든지 커피숍에 가든지 아니면 뭐 술집은 물론이고 모든 구역이 흡연 구역이고 또 흡연자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밖에서 봤던 튀르키예 분들의 한 90% 이상은 다 흡연자였던 것 같아요. 흡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대부분이 흡연 구역이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배까지 해서 이렇게 정산이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이제 2명이서 한 300만 원 조금 안 되게 사용을 했는데 먹는 것도 저희가 외식을 엄청 많이 하지 않아서 좀 적게 나온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갖고 와서 집에서 먹은 음식들이 재료랑 음식이랑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고 진짜 먹고 싶은 건 다 먹었는데 이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적게 나온 것 같아요. 예산보다 조금 더 많이 나왔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는 거주하는 비용이 한 130만 원 정도 나와서 저희는 한 100만 원 아래로 거주비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튀르키예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특히 거주 비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스탄불에 29박 30일 한 달 정산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여기는 다른 도시인데요. 여기에서 한 달 살기 하고 여기에서의 정산 내용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와인 오브 조지아 와 있습니다. 혹시나 조지아에 오시게 된다면 조지아 와인이 워낙에 저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도 가성비 좋은 와인 8,000원? 비싸면 8,000원 10,000원 되는 것까지 먹어봤는데 이게 제일 맛있어요. 마트에서 우리가 진짜 원 없이 많이 먹긴 했어요. 뭐 과일도 저렴하긴 한데 그래도 막 딸기나 오디나 이런 거는 조금 비싼 편이거든. 그러니까 뭐 사과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런 거 원 없이 사 먹고 야채 엄청 많이 먹고 그리고 마트에서 장본 식품 중에 내가 물을 몇 리터 먹었는지 통계를 내봤어. 29박 30일 동안 먹은 물의 양이거든? 143리터 먹었어. 하루 평균 5리터.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배달을 시켜 먹으니까
그렇게 물을 많이 먹는지 몰랐는데, 그리고 한국에서는 사실은 요리할 때 수돗물을 쓰는데 여기서는 모두 다 생수로 사용을 하니까 은근히 물값이 많이 들더라고요. 튀르키예에 와서 요거는 꼭 사서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치즈류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치즈가 대부분 100g에 200리라가 안 됐거든요. 100g에 14,000원? 근데 두부치즈는 훨씬 쌌어. 두부치즈는 반값이야. 석류 주스가 좀 좋았어. 튀르키예가 석류가 세계적으로 많이 재배된대. 그 석류에 관련된 제품을 되게 많이 봤어, 우리가. 석류 소스도 있고 석류 주스도 있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내놓고 주스로 판매하는 것도 있고 마트 가서 석류도 많고. 심지어 그 고등어 케밥 집에 맞아. 갔더니 석류 알갱이 막 넣어주잖아. 양고기가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어. 양고기 누린내를 나는 정말 싫어한다 하는 사람들도 한번 조금 먹어보는 걸 권할 정도로. 양 자체가 다 어린 양들을 좀 많이 갖다. 양 갈비대를 보면 작아. 그냥 그것만 봐도 작아. 제일 기억에 남는 음식은 고등어 케밥. 고등어 케밥. 두 번째 먹었던 고등어 케밥이 나는 굉장히 맛있었어.